네, 오늘은 이제 평등의 원칙 관련된 판례 쭉 보겠습니다. 이 평등의 원칙 관련된 판례는 엄청 많은데, 여기 이제 PPT로 등장하는 거는 이제 이 중에 또 뭐 선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는 다 이제 빠짐없이 있으니까 이제 교재 한번 체크해서 보시고,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그렇게 이제 쭉 그냥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 뭐, 기소유예 취소한 거 하나 빼고는 뭐 위헌이나 불합치 결정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 권한쟁의 관련된 판례가 이제 뭐 몇 개 나왔는데, 다 기각, 아니면 각하. 근데 이제 작년에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 사개특위 위헌, 예전에 김홍신 의원 사건 그 논리,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교섭단체 대표원 요청에 의해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 이제 교체한 거, 그게 이제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기존하고 똑같아요. 결론은 자율권, 자유임의 원리 침해되지는 않는다.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그 이제 정당이 이제 권한쟁의 능력이 없다. 그건 이론적으로 당연히 뭐 원래 없던 거죠.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니까. 그거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자체는 처음으로 이제 판시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교섭단체, 정당이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이제 20명 이상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교섭단체가 권한적인 능력이 없다. 그렇게 또 판시했어요. 그냥 결국 이제 그 국회의원들, 교섭단체에 소속한 국회의원들의 어떤 권한 침해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시민권, 표결권 다투면 충분하다. 교섭단체라는 것 자체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제 교섭단체는 정당하고 달리 국회의원만 될 수 있으니까 국회법상의 국가기관이니까 권한적인 능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 이제 공부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는 정당도 교섭단체도 권한적인 능력이 없다. 그런 게 조금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이긴 해요. 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나중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그 정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 기존의 판례들, 기존의 내용들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아시겠죠? 자, 연합뉴스를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우대 조치를 하는 것이 위헌인가?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개별사건 법률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필요하다. 합헌이라고 했고요. 지금도 그래서 연합뉴스가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또 연합뉴스발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을 다른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도 많이 이제 활용을 하죠. 요게 이제 개인 대상 법률, 개별 사건 법률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위헌은 아니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공립 사범대학 출신자에 대한 교사 우선 채용. 이거는 이제 위헌 결정 내려졌죠. 그래서 이제 국공립 사범대학, 예전에는 이제 출신자들이 이제 우선 채용이 됐었는데, 이게 평등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간 임용제, 그 교사 우선 채용 이게 없어지고 이제 임용고시, 그래서 이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선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를 제한한 것이 위헌인가? 자, 이건 이제 위헌 결정했죠. 이 국가가 이제 개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이제 지위는 그냥 사적 법률행위 주체로 보죠. 국가는 이제 개인을 상대로 가집행 선고를 하는데,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판례들도 지방자탄체 소유 공유재산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지방재정법, 이 잡종재산, 지금의 일반재산이죠. 일반재산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 헌법 위반되느냐? 이게 이제 위배된다고 봤어요. 이것도 차별이다. 국유잡종재산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국유재산이지만, 지방자탄체 공유재산이지만, 일반재산 있죠. 사적 거래 대상이 되는 그런 이제 잡종재산, 예전에. 지금의 이제 일반재산은 사적 거래가 가능하고, 또 취득쇼가 가능하다. 시효취득이. 일반재산, 국유림 같은 거 대표적으로 사적 거래, 그러니까 매매,
또 이제 시효취득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죠. 이거는 일반인들의 국민들의 재산권의 객체하고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이게 이제 36조 1항에 반한다고 봤죠. 평등원칙에도 반하고 오히려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지 않은 부부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보다 이제 차별받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조 경력 15년에 달하지 아니한 변호사 개업 신고 전 2년 이내 그 문제가 속하는 지방보험 관할구역 안에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이제 3년간 개업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 개업지 제한 사건. 요게 또 이제 위헌 결정을 했어요. 차별이다. 15년이 되냐 안 되냐. 오히려 이제 올해 이제 법조계 종사한 이제 고위직 출신들이 정관 예우의 어떤 특혜를 많이 누렸는데 15년 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실은 이제 문제인데 15년 넘는 사람들은 이런 제한 없고 15년이 안 된 경력자들은 오히려 차별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봤죠. 그 다음에 외국인 산업 연수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 적용하지 않는 거 이게 또 이제 위헌이라고 봤어요. 차별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명목으로 이제 들어와 있지만 사실상 이제 근로자거든요. 근로자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또 성별 불문하고 근로자로서 기본적 권리가 보장돼야 되는 게 근로기준법의 이제 정신인데 주요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건 차별이라고 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징계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의한 사실 심리 기회를 배제하는 거. 이게 이제 징계처분을 다투는 의사, 공인의사 등 다른 전문 자격 종사자에 비교해서 변호사를 차별 대우하는 것이 위헌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 이게 또 이제 위헌이라고 봤죠. 이건 이제 평등원칙에도 반하지만 이 법원에 의한 사실 심리 기회를 배제하는 게 재판적인 침해이기도 하다는 거. 특허법 186조 그 사건도 있죠. 그 같은 맥락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 보험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 이게 또 이제 위헌 결정 내렸어요. 이것도 차별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체국 보험이나 우체국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이나 또 그다음에 이제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입한 이제 보험이나 사실 성격은 똑같은데 그 우체국 보험에 대한 압류만 금지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고 본 거죠.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사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서 퇴직급여 퇴직수당 일부를 감해가 지급하도록 한 거. 자, 이게 이제 또 공무원 재직 중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때 또 이제 퇴직급여 또 감해 가도록 하는 거. 또 군인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줄줄이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필요적으로 감해 가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과실범은 제외. 고의범으로 이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때는 여전히 감액이 돼요. 아시겠죠? 과실범은 이제 제외. 이제 불합치 결정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이쪽 부분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합헌이에요, 합헌. 여전히 그러니까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감액돼요. 아시겠죠? 요거 이제 일단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과실범은 제외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여기 똑같은 거죠. 군인도 복무중의 사유로 이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 이렇게 감액하도록 하는 거 줄줄이. 그래서 이제 불합치 결정 내렸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중원 취소 청구권자로 직계존속과 사초인의 반결정은 포함하면서도 직계비속을 제외한 거. 자, 이게 또 이제 평등원칙 반한다. 위헌 결정 내렸죠. 중혼. 뭐 아버지가 이제 이중으로 이제 혼인 관계를 맺고 있다. 자식들. 가장 직접적 1차적 이해관계가 있는데 차별하는 게 잘못됐다. 그래서 특히 이건 이제 자의금지 원칙에 따른 완화된 심사를 했지만 합력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위헌 결정 내리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 프랜차이즈 사업이죠. 가맹 사업거래 공정하게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본부, 가맹계약 해지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한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 처분. 자, 요게 이제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조사 또는 잘못된 법률 적용이나 증거 판단에 따른 자의적 처분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 잘못한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도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이 법의 규정을 보면
계약 해지 절차, 계약을 해지할 때 반드시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런 이제 절차적 기회를 주고 그래서 이제 해지를 하게 돼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갑질을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갑해지 위에서 이제 편들어 준 거랑 마찬가지죠. 헌재가 이걸 이제 잘못됐다고 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해서 유전자 제조업 제재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보건복지가족보고시. 자, 요게 이제 또 차별하고 본 건데,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된 건 8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혈우병 환자라는 게 이제 흔치가 않잖아요. 희귀병이에요, 희귀병. 근데 그 이전 그럼 태어난, 똑같은 이제 A형 혈우병 환자는 그럼 이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그 태어난 어떤 시기에 따라서 우연한 사정이잖아요. 그 부모가 이제 언제 결혼해서 출산했느냐에 따라. 이건 이제 불합리하다고 봤어요. 이것도 이제, 그래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고. 자, 그 다음에 독립운자 손자녀 중 한 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독립운자 손순이 자녀의 자녀에 해당하는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이 나이가 많은 손자녀, 그냥 법에서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그냥 우선하도록. 요게 또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근데 나이를 법 딱 정해버리면, 그건 이제 n분의 1로 한다든가 서로 합의해서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한 명도, 이것도 이제 이미 뭐 시급시험에도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후보자는 괜찮은데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 한 명도 예비후자 명함을 직접적으로나 예비후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배우자 없는 청구인의 이제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여러분 이제 구별할 게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 가족들이 명함 돌리고 송고도 건 그건 합리적 차별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배우자가 함께 다니면서 지정한 1인을 또 추가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 본인, 직계 존속, 비속, 자녀들, 가족들은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이건 그래서 이제 위원 결정이 내려졌고, 이건 이제 삭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배우자 없는 후보자를 위해서, 배우자를 대신해서 이제 한 명 더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이 오히려, 바뀌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배우자, 가족들 선거운동 하는 거, 그 자체가 위원은 아닌데, 오히려 이제 독신, 미혼, 이런 이제 싱글, 이런 이제 후보자들 위해서 약간 이제 좀 배려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형법 조항의 구성요건 이외에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를 규정하지 않고, 형법 207조, 이 통화위조죄 이제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게 이제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 균형을 상실한 인간의 존엄가치 보장을 헌법 원리 평등 원칙 위반되느냐.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통화위조죄. 그러니까 형법에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내용을 그대로 특가법에 이제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통화위조죄.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가중적으로 더 무겁게 처벌할 만한 구속요건적 표지 없이, 그러니까 그냥 형법의 통화위조죄를 그대로 옮겨놓고 형량만 완전히 높여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상습절도죄, 형법에 있는 거, 또 특가법의 상습절도죄. 그러니까 범죄 구속요건은 동일한데, 완전히 동일한데, 이제 형법하고 이 특가법. 뭔가 특가법에서 이제 무겁게 처벌하려면 요게 달라야 되는 거죠, 사실 달라. 더 무거운 어떤 플러스 알파 이런 무거운 어떤 비난 가능성, 불법성을 뭔가 이제 상징하는 그런 추가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되어야 좀 무겁게 처벌하는 이제 정당성 명분 있는데, 이게 똑같은데 형량만 이쪽에서 높였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형법으로 가느냐 특가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 검사가 이제 뭐 형법으로 기소하기도 하고 특가법으로 기소하기도 하는데 구속요건은 이제 똑같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야 특별법 있으면 특별법이 이제 우선 적용되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형법으로 가는 경우들도 현실에서는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자의적으로, 그래서 이제 검사가 어떤 법을 적용하고 기소하느냐에 따라서 심각한 차별의 문제가 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위헌 결정 내렸다는 거 알아두세요. 여기 밑에 이제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형법상 똑같은 구속요건 규정, 법정형만, 형량만 그러니까 상향 조정, 특가법이. 그래서 이제 이게 형법 329조가 이제 이 절도죄, 상습 절도와 관련된 조문이에요. 그래서 뭐 이걸 뭐 장발장법이다, 언론에서. 이런 이제 별명을 붙여가지고 얘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검사가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그래서 특가법으로 이렇게 기소하면 똑같은 이제 상습 절도인데 굉장히 형량이 이제 천지 차이가 발생하는 이런 이제 불합리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치과 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은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이제 치과 의사 전문의 과정에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 의사 전문의 수련 또 자격 인정되어 가는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 평등권 이제 침해한다고 본 건데 이게 이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리고 이제 평등권을 또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농어촌 이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이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평등원칙 위반되는지 이것도 이제 위반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공중보건의사로 이제 복무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군의관으로 이제 복무한 이런 장교로 복무한 사람하고 군복무한 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이 공중보건에서 복무한 기간을 이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봤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범한 사람 가중처벌하는 이 폭처법. 자, 이것도 형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특가법에 또 이제 이런 특별법에 형법상 이제 역시 이것도 아까 이제 형법에 있는 구속요건, 특별법의 구속요건 사실상 이제 동일한데 형량만 이제 가중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흉기, 뭐 위험한 물건. 근데 이게 이제 이미 형법에 있는데 폭처법에서 이제 그대로 이제 옮겨다가 형량만 높인 거.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래서 이제 수사 중 또 이제 재판 중 사유가 소멸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무죄가 선고됐다. 혐의가 없다. 그런 경우는 이제 퇴직급여, 이자 가상 규정을 두면서 재심 절차에서 재심이라는 건 이제 유죄가 확정됐는데 재심 절차를 통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죄가 없는 게 최종적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도 이자 어떤 가상 규정을 두는 게 이제 합리적인데 이거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이 또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봤어요. 아시겠죠?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사유가 소멸된 그런 경우도 퇴직급여, 이자 가상 규정을 두는 게 맞다 이거죠. 형사재판 계속 중이다가 소멸한 경우는 이자 가상 규정이 있는데 재심으로 이제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규정이 없는 게 잘못됐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퇴직 후 장애 상태 확정된 군인에게 상위연금 지급하도록 한 이제 개정된 군인연금법. 요게 이제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요게 또 이제 평등원칙이 위배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게 있잖아요. 군인들. 그러니까 이제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에는 원래 있었는데 군인연금법에 없어서 평등원칙이 위배된다. 위헌결정이 내려졌어, 사실. 그러니까 재직 중에 공무상 어떤 질병 부상으로 퇴직 후에 이제 장애 상태가 됐다. 근데 어찌되건 그것도 이제 재직 중에 어떤 공무와 관련해서 이제 결국 퇴직 이후에 이제 장애가 뭐 폐질 상태가 확정돼 이런 경우. 공무원 연금법상 이제 공무원들은 원래 이제 이런 경우 당연히 이제 연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을 했었어요. 근데 군인들은 이 규정이 없었던 거야.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이게 차별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 위헌적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개정이 된 건데
개정된 연금법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만 이제 적용하도록. 그러니까 종전에 이제 차별이다. 그래서 이제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래서 이제 개정이 뒤에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이런 재직 중 사유로 이제 장애 상태가 된 경우에 배려가 되도록 하는 게 이제 합리적인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만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또 다른 차별이라는 거죠. 이게 아시겠죠? 자,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 양육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자, 이거 적극 침해한다고 봤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출제가 됐던 판례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는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 조항을 두지 아니한 소년법.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실형이 이제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거잖아요. 근데 실형을 선고받고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제한 규정을 두고 집행유예의 경우는 안 둬가지고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실형 선고받은 게 유리한 거야. 집행유예에 대해서 특례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아시겠죠? 이거 차별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법에서 이제 특칙을 둔 거는 철없을 때 이제 사고를 친 거잖아요. 철없을 때. 그래서 이제 또 그게 평생에 또 볼모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애들이라도 그 어떤 이제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어떤 취업에 군인이라든가 뭐 하사관이라든가 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둔 건데, 문제는 이제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그 특례 조항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집행유예는 보통 실형 선고받은 것보다 집행유예 기간이 길어요.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제한을 너무나 많이 받는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소년들이, 야, 이 양 사고 칠 거면 세게 쳐. 그런 결과밖에 안 되지. 실형을 선고받도록 권장하는 것밖에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하게 돼. 그 취지를 알아두면 되고, 이거 취급시험에 벌써 이제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훈보상 대상자 부모에 대한 유족 보상금 지급 시 수권자를 1인에 한정. 아까 이제 그 손자녀 그 사건하고 똑같아요. 나이가 많은 자를 이것도 우선하도록. 법으로 나이 순으로 나이가 많은 자. 이것도 이제 평등권 침해라고 봤어요. 자, 그래서 이런 판례들은 이제 결론 위주로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자,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재심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제소 권한을 제한한 거. 이게 또 위헌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도 제소할 수 있어야 된다. 학교 측에서. 교원만 제소권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군에서 형집행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은 미결 수용자 면회 수 제한한 거. 이것도 위헌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일반 수용자들은 제한하지 않는데 군형법 적용받는 수용자들을 과도하게 이제 면회수 제한한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단순 매수, 단순 판매 목적 소지의 이 마약 사범에 대해서도 사용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지, 법관의 양형선택 판단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지. 이게 또 이제 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이게 어떨잖아요. 판매인데 이런 거 여러분들이 국어는 아니니까 네, 다 양해를 하시고. 이게 법정의 한이 이제 10년 이상에서 너무 장기, 너무 과도해서 단순 매수, 호기심에 그냥 한 번 매수. 너무 공부하다 힘들어서 마약 한번 요번 이제 인생 마지막 승부수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10년 이상의 징역, 이건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법정의 한이 10년 이상이면 이거는 감경을, 장량 감경을 법관이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그래도 5년, 절반은 이제 5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게 너무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살인죄도 법정의 한이 5년 이상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량 감경 한 번 하면 2년 6월로 떨어져서 집행유예가 가능해요. 근데 마약, 이파리 한번 뭐 이렇게 좀 먹었다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그런데 상습적이면 이제 이런 건 문제가 되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좀 균형에 맞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 전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국한하여 유족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위헌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위헌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망 전에 등록한 후유증 환자에 국한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망을 하기 전에 등록을 하시고 돌아가셨느냐, 이걸 못하고 돌아가셨느냐, 요거는 사실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본질적인 거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차별이라고 본 거예요. 자, 거기 이제 군인이 아까 이제 요게 이제 원조가 되는 판례였어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지 상태. 그러니까 이 폐지 상태라는 게 장애 상태예요. 장애 상태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과 달리 상위연금 지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과 달리 차별한 거. 평등원칙에 위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부터만 배려를 하겠다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최소한 요 시점, 이 시점 이후에는 이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법이 막 제때제때 또 신속하게 되는 것도 아닌데, 국회의원들의 이제 잘못된 그런 입법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차별을 받는 것도 문제이고, 이게 이제 먼저예요. 이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 후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기소하도록 하고 있는 정치화헌법, 또 평등원칙에 반한다. 이게 이제 위헌이라고 봤어요. 요게 유시민 그 당시 이제 사건이죠. 그분이 이제 뭐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적도 있고 또 대통령 경선에 이제 나서겠다, 이제 그런 적도 있었죠. 워낙 이제 인지도도 있고 이제 또 팬들이 상당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후원금이 모였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탈퇴를 하면 이미 지출한 거는 빼고 나머지만 이제 잔액만 이제 국고에 이제 기속되도록 해도 되는데, 전액 후원금 전액을 일단 기소하도록 한 거,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 10억을 이렇게 모았으면 이미 이제 뭐 사무실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거에서 2억을 지출했다. 그럼 이제 8억이 남았죠. 8억. 그럼 이제 요거만 이제 기소하는 게 맞아요. 이것만. 근데 이제 애초에 모금한 전액을 기소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미 지출한 것까지도 생돈을 물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됐다고 본 거지. 자, 이것도 이제 참고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 임용교육사에 해당하여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원으로 소집함에 있어 의무복무기간에 기왕의 복무기간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는 이 병역법 35조 3항, 또 병역법 35조 3항이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인가. 자, 이것도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공중보건의사 이제 재직기간 교사, 이것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현역병으로 이제, 그러니까 군의관이 뭐 이제 취소가 되면 군의관들은 이제 복무기간을 인정해줘요. 근데 공중보건의사가 이제 취소되면 이걸 인정을 안 해줬어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군의관으로 장교 형태로 의대 다니다가 복무를 하건 또 공중보건의사로 이제 복무를 하건 기왕에 이제 복무한 기관들, 이런 부분들은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사망한 때에도 유족에게 교육지원, 취업지원 한다는 내용의 고엽제 또 후유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또 문제가 된 게 요 시행일 이후에 사망한 환자의 유족부터 적용한다. 이게 또 잘못됐다. 그러니까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을 했으면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그런 이제 환자의 유족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데, 이게 또 차별하고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후유증이 심했으니까 오히려 더 빨리 돌아가셨을 수 있어요. 사망. 좀 약하고 좀 이제 피해도 덜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배려를 하고, 이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배려를 하지 않는 거. 이게 또 이제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는 경우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41조 상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적극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1년 이상 종사한 그런 사람들만 이 기간을 인정해 준 거죠. 근데 1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이면 이제 뭐 1개월, 2개월도 있지만 10개월, 11개월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1년 이상만 단축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여기 이제 평등원칙 위배된다 봤죠. 자기 자전거 타고 출근하다가 사고 나면 산재 사고로 인정 안 해줬었어요, 이전에. 근데 이제 요거 차별이라고 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후속 개선 입법을 했죠. 근데 문제는 역시 그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겠다. 그게 또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까지 알아두세요. 그래서 개정했어. 근데 역시 이 사건도 개정법 시행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해 주겠다. 요게 또 차별이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군인연금 재직 중 공무상 질병으로 이제 퇴직 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됐을 때 그 사례하고 이제 쭉 같은 유형이에요. 아시겠죠?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는 부동산 실명법 5조 평등권 침해하는지. 자, 평등권 침해라고 봤어요.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자,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 퇴직 후 2년간 공직침,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인권위원회법. 역시 평등원칙 위배된다. 다른 고위직 장차관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 같은 맥락에서 위헌 결정 내려진 것 중에 검찰총장 퇴임 후 2년 동안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거. 그 공무담임권 침해. 경찰청장은 정당 가입 활동의 자유 침해가 돼요. 정당 가입을 제한했거든요. 경찰청장 퇴임 후 2년 동안.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퇴직 후 2년 동안 이제 제한한 건데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한국인 모의 자녀 중에서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인 국적부 7조. 이게 또 평등원칙 위배된다 봤죠? 원래 부계열 통지. 이게 이제 부모 양계열 통지로 개정된 거죠. 부모 양계열 통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전 이 부계열 통지하에서 아버지가 외국인인데 어머니는 한국인. 그런 경우가 이제는 당연히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이제 이 부모 양계열 통지로 전면 이제 개정된 이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는 사실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이전에 태어난 애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 아버지가 이제 외국인, 어머니는 이제 한국인. 이런 사회에서 태어난 애들이 신고만 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이제 또 다른 차별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그 이전 10년 이전에 태어난 애들은 여전히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10년 동안만 배려를 하는 거. 그 10년 이전 출생자들하고 또 다른 차별이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죠? 플러스 10년.
그러니까 그 이전에 또 태어난 애들이 또 다툰 거야. 이건 여기까지만. 야, 됐어. 이제 그만.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려지고 플러스 10년. 여기까지만. 그 이전 출생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건 위헌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상소 제기 기간 등을 법정 산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형사소송법. 이게 이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자, 이게 또 이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미결, 이 구금일수, 이런 것들, 다 산입해야 된다. 상소 제기간도 마찬가지. 상소 제기 후 취하 시까지 제기간,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법정 산입 대상에 포함해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행위를 공무원보다 가중처벌하는 이 특가법. 이거는 뭐가 문제가 된 거냐면요. 사실 이제 원래 공무원 이 수뢰죄를 기본으로 해서 요 금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공무원의 이제 못지않은 이제 직무의 어떤 순결성, 또 직무의 어떤 공정성 요구되는 이런 분야들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처벌을 하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1억 이상 받아야 10년 이상의 이제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기준이. 근데 여기는 이제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그러니까 공무원보다도 더 이제 무겁게 다루는 거, 이게 기준에 맞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1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5천만 원 있어, 5천만 원. 근데 이것만 바뀌고 이게 안 바뀌었던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공무원 1억 이상 수수했을 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거, 이건 위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1억씩이나 받았다는 거, 1억 이상. 그건 이제 굉장히 불법성, 비난성이 크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무겁게 좀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근데 공무원보다도 금융기관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야간 흉기 유대 협박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하고 있는 형법 283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흉기가 이제 사실 이제 위험하죠. 근데 이제 휴대 사용한 게 아니라, 그리고 협박이라는 게 그 상해하고 또 달라요. 상해는 피를 보는 거예요. 너 피 보고 싶어? 그러면 협박은 그냥 말 그대로 인상만 써도 소리만 지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너 죽고 싶냐? 탁. 너 내 누군지 알지? 그러면서. 예전에 그러니까 그 김태촌이라고 이제 유명한 서방파 그 두목 이제 사망했는데, 야, 나 김태촌이야. 딱 해가지고 유명한 연예인 전화해가지고, 그거는 협박이 될 수가 있어요. 야, 나 강구경이야 해가지고 전화하는 건 전혀 협박이 안 돼. 여러분이 전화하는 거. 근데 이제 김태촌이라든가 막 조양은 진짜 조폭들한테 통하는 이름,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이 뭔가, 그리고 갑질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협박은 그러니까 말이에요, 말, 솔직히.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어떤 경우는 이제 흉기보다 물론 무겁게 사람을 깊이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는 이제 피를 보는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상해죄하고 이제 협박하고는 좀 이제 죄질이라든가 불법성이 달라요. 협박. 이거 이제 가중처벌하는 것은 좀 이건 이제 지나치다고 봤어요. 협박만. 상해하고 좀 이제 다르다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이제 부상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이거 이제 아까 나왔던 거, 이거 중복되는 거. 그래서 이게, 근데 이거 이제 연결해서 알아두라 이거지. 업무상 재해,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시키는 개정법률,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요게 또 이제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골프장 부가금, 납부 의무자에 대한 부가금이, 부가금 징수 대상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그 밖의 국민과 차별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 아니냐. 이게 침해한다고 봤어요. 또 골프장,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건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고 봤어요. 골프장 부가금 이 사건. 요거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거고요. 알아두시고.